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1964년생 여자분인데요. 배우자의 사행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는 2007년에서 2017년 거의 10년간 송파구 자가 배우자 소유의 이제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매도 처분한 행위가 사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채무자한테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팔아서 사행위를 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9월까지는 현재까지는 이제 서초구에서 주민등록만 전입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주소만 옮겨 놓은 거죠. 친정 아버님 댁에 이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0에서 16년 사이에 원단 의류 부자재 실제 운영은 하지 않은 휴면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운영은 요걸 한 거죠. 주식회사 INC 땡땡땡 INC 의류수출 배우자가 운영하고 이 당시에 채무자는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무직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회사는 배우자가 다 관여한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작가면서 가정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경에 이제 파탄이 되는데 배우자가 운영하던 법인이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운영자금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세우게 하죠. 대표이사 및 이사들도. 사업 실패로 폐업함. 베트남에서 제조한 물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주문이 취소되면서 큰 손실이 발생하죠.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가 거래선을 제조선을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옮겼을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클레임이 많이 걸립니다. 가족관계로는 부친, 모친,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배우자는 이제 뭐 무직인 상태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부채는 뭐 2억 5천입니다. 이 배우자의 어떤 사업상 보증 채무이기 때문에 거의 다 채무자가 다 떠안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의 명의의 재산은 해약환급금 뭐 수십만원 안팎입니다. 5년 전에 처분한 재산은 이제 SM3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신차였겠죠. 근데 결국은 뭐 RCI 파이낸셜이라고 아마 자동차 대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회사일 겁니다. 할부금융회사 여기다 다 변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현 배우자 재산이 있는데 배우자 재산이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지분 2분의 1 모친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거는 환가하기가 불가능하죠.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부모 재산은 이제 뭐 있고요. 이건 부친의 어떤 사업소득이고요. 면제 재산은 이제 두 개 빼니 없습니다. 배우자의 땡땡땡 재산 처분 내역. 배우자가 집이 있다 그랬죠. 배우자도 현재 개인 파산 면책 신청 준비 중이고 1, 2번 부동산은 매도 금액을 전액 근저당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들도 사행위 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배우자의 재산이에요. 송파구에 뭐 집이 하나 있었고요. 경기도에도 땅이 있었고 이 하나 있는 거는 이제 경매 진행 중이 있습니다. 1, 2번 채무는 근저당 채무를 전액 변제하니까 사행이라고 볼 여지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3번에서 발생한 겁니다. 3번 부동산은 경매 진행 전부터 일부 채권자들이 사행위 취소 청구권을 피보장 권리하는 가처분을 실행하고 사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것으로 진술함. 따라서 위 소송은 그래봐야 이 채무자의 소송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안 써줘도 되는데 친절하게 이걸 보시는 채권자들이나 아니면 뭐 판사님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위 소송은 장래 배우자의 파산관제인이 수개를 하여 부인 소송으로 전환하여 승소 시 전액 배우자의 파산재단에 편입하여 그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채무자, 배우자, 여자의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여자분의 사건에서는 관여할 여지가 없죠. 남자, 배우자의 그 파산관제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채무자가 2017년 8월 10일 처분한 차량도 전액 근저당권 채권자의 아까 RCI 파이낸셜이라고 그랬죠. 이건 부인권 행사는 불가능하죠. 부친, 아버님이 부산 해운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 취득 시기가 93년이에요. 그럼 이건 뭐 채무자하고 무관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해서 파산 면책을 미루는 것도 미련한 짓입니다. 금융거래 내역서상 고액 송금 은닉 일부 채권자
편파 면제 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있으면은 제가 소송을 하겠죠. 이 파산관제인도 소송거리를 찾아내야 돈을 먹는 겁니다. 사실은 굳이 그거를 제가 귀찮아서 일부러 파산관제인이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쵸? 이 한 줄 써주면 판사님도 이걸 보고 이제 굳이 그 개인 거래 내역을 들추지가 않겠죠. 그쵸? 그래서 파산 폐지 및 면책 절차 종료 의견을 올리면 이 사건은 종료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교훈은 뭐냐면, 저도 옛날에 이런 뭐 실수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남자의 사건을 하면서 여자가 이제 공장 부지를 제천인가요? 거기 있는 거를 낙찰받아서, 근데 남자가 다시 다 내준 겁니다. 제천의 어떤 혁신도시인가요? 신도시. 그래서 값이 많이 올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우자도 결국 파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일부 좀 한가를 했었거든요. 화해계약으로. 나중에 좀 지금 이거를 제가 지금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파산관제인도 배우자의 어떤 재산 환가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뭐 재산이 많을 수도 있지만 배우자도 위기에 몰려서 조만간 파산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는 굳이 그 뭐 공동재산에 환가할 실익이 없고 문제가 없죠. 문제가 될 수가 없죠. 배우자도 파산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